자, 각각의 차이가 뭐냐면 맵은 컬럼, 시리즈 대상으로 함수 적용하는 거고요. 어플라이 맵은 그 다음에 그냥 어플라이는 컬럼 또는 로우를 직접 선택, 함수 적용. 자,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쓰임새가 조금씩 달라요. 가장 범용적이면서 강력한 건 요건데, 이 셋 중에 사용법의 제일 까다롭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쓸 때는 맵이 제일 편합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요거 일단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 이따가 올려드릴 테니까. 자, 맵 다시 한번 소개 드려요. 맵 뭐다? 시리즈. 그러니까 컬럼 하나 잡아서 컬럼이 1차, 그러니까 시리즈가 1차 배열이니까요. 시리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고요. 함수 이름만 넣는 겁니다. 함수 이름 넣으면 이 함수가 여기 시리즈에 있는 원수 하나하나 빼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 있죠? 반환값으로 그 인덱스 그대로 인덱스 순으로 만들어준다. 리턴 값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용례는 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까처럼 이렇게 하거나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 비슷한 성격을 가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세 가지 함수를 이제 살펴볼게요. 자, 일단 맵은 우리가 위에서 봤으니까 어플라이 맵 한번 볼게요. 어플라이 맵. 자, 데이터 프레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죠? 좀 작은 거. 내가 원하는 컬럼만 따로 빼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원을 다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플라이 맵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가 함수 만들 때 여기다가 매개 변수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자, 이 매개 변수는 뭐다? 시리즈에서 넘어오는 값이다. 자, 근데 어플라이 맵 같은 경우는 함수 하나 또 만들게요. 자, 여기에도 변수가 하나 와야겠죠?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이 add1이라는 함수를 이제 이 어플라이 맵에 넘길 건데, 그때 이 매개 변수는 이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 각각의 하나하나의 셀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 이 전체가 한 개씩 여기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트와이스에다가 숫자 타입이니까 문자로 한번 바꿔주시고 원을 붙여서 리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 함수에 슉 들어가가지고 원이 붙어서 다시 나오겠죠.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연산이 필요할 때, 이건 이제 예제라서 되게 간단한 연산을 한 건데, 이거 말고 되게 복잡한 연산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하지 마시고 어플라이 맵을 이용하시면 함수 하나 잘 만들어 놓고 어플라이 맵을 이용하시면 된다. 그럼 차이 아시겠죠? 맵은 시리즈 대상, 1차원 배열 대상이고요. 어플라이 맵은 데이터 프레임, 2차원 배열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어플라이가 있는데, 자, 얘는 여러분들이 축을 정할 수 있어요. 축.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컬럼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일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거의 얘는 뭘로 들 수 있냐면 컬럼을 선택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찾으신 금액과 맡기신 금액과 뭐 거래 전액 이런 거. 자, 저는 찾으신 금액이랑 맡기신 금액 두 개를 해볼게요. 얘네들을 칼럼을 잡았다라는 거는, 그죠? 이제 한 칼럼의 모든 로우 한 줄 한 줄, 그죠? 이런 줄들을 집계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연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컬럼 대상으로 연산할 수 있고, 이 컬럼 대상으로 연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뭐 해볼 거냐면은 제가 합계 구해볼게요. 합계 뭐 우리가 썸 쓰면 되긴 하는데, 썸이라는 함수가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하고 진행해보는 거예요. 각 컬럼의 합계. 썸 쓰면 되긴 하는데 썸이 없다라고 가정해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합계나 평균 말고도 어떤 특수한 수식을 이용해서 값을 처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딱히 함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찾으신 금액이랑, 자, 그럼 찾으신 금액이랑 거래후 잔액을 합치면은 거래 전 잔액이 되겠죠. 그죠? 이거를 써서 이만큼 남은 거니까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은 거래 전 잔액이 되겠죠. 거래 전 잔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따가 로우 할 때 할 거고, 지금은 이거 얘네들 합치는 거죠. 그죠? 죄송해요. 맡기신 금액이랑 두 개만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df sumCals. 자, 여긴 컬럼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컬럼을 싹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썸은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기본 내장 함수 중에 배열의 모든 값을 합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판자수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파이썬 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정하면 이렇게는 써도 괜찮겠죠? 아니면은 그냥 아주 원시적으로 우리가 합구하는 알고리즘 이용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되셨죠? 자,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드시고 이제 얘를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apply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함수를 먼저 넣어 주시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는 엑시스를 넣어 주세요. 축. 자, 일단 0번이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뭐가 나왔다? 이제 찾으신 금액 총합, 맡기신 금액 총합이 나온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잠깐 그림으로 보면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자, 여기가 칼럼 1이고 칼럼 2고 칼럼 3 이라고 가정하면 이제 여기가 우리가 방금 만든 sum cals예요. 자, 그래서 뭐 썼죠? apply를 써요. apply 썼어요. 그때 엑시스를 0으로 주면은 요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두 번째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세 번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칼럼을 하나씩 앞에서부터 칼럼별로 apply라는 곳에 넘겨서 결국 얘를 타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엑시스를 0으로 했을 때 엑시스가 0이면 컬럼이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컬럼이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자, 이번엔 반대로 자, 2번 로우 자, 요거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래 전 잔액이랑 그러니까 거래 후 잔액이랑 찾으신 금액을 합치면 그죠? 얘랑 얘랑 합치고 얘랑 얘랑 합치고 얘랑 얘랑 합치면은 거래 전 잔액이 나와요. 찾으신 금액 거래 후 잔액. 자, 요거 두 개를 어떤 방향으로 합쳐야 되죠? 얘랑 얘랑 합쳐야 되죠? 칼럼 값끼리 합쳐야 되잖아요. 칼럼 값끼리. 그래서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넘어가는 거냐면 이제 엑시스를 1로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엑시스 0일 때 모양이고요.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있을 때 역시 여기다가 apply를 쓰시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 함수에다 넣어주겠죠? sum calls. 자, 이때 어떻게 넘어간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요게 이렇게 두 번째. 그러니까 축만 설정해주면 칼럼 단위로 넘어가냐 아니면 로우 단위로 넘어가냐. 밑에 있으면 밑에 또 있으면 이렇게 또 넘어가겠죠. 이렇게 세 번째로. 그래서 엑시스를 0으로 주게 되면은 이 컬럼의 값을 합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엑시스를 1로 주게 되면은 이 로우의 모든 값들을 합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거래 전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어플라인은 일단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축 X축으로 넘기면은 컬럼들이 넘어온다. 이거 직접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냥 뭐라고 할까요? 프린트 아이템. 그래서 아이템이라고 받아줄 건데 이거 그냥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그죠? 자, 아이템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딱 보시면은 이제 아실 겁니다. 위에서 똑같이 찾으신 금액이랑 맡기신 금액 한번 해볼게요. 거래 후 잔액까지 해볼까요? 자, 요거를 어플라이 하셔가지고 프린트 아이템에다가 넣으시면은 요렇게 넘어가든, 그죠? 이렇게 한 줄 한 줄 넘어가든 아니면 요렇게 넘어가든 넘어가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엑시스를 0으로 하게 되면은 요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0이 로우고 1이 컬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0으로 하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0으로 하면은 로우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이 함수가 적용되는 게 각 행이잖아요. 그렇죠? 행들의 함수가 적용되는 거니까 엑시스가 0이에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시죠? 자,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러면 뭐가 넘어간다? 컬럼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찾으신 금액, 그죠? 여기에 찾으신 금액이라는 컬럼이 하나 넘어가서 출력이 한번 된 거예요. 이렇게 줄 그어줬고, 그 다음 보니까 맡기신 금액 해가지고 두 번째 컬럼이 넘어왔죠. 세 번째 거래 잔액 해가지고 딱 3번 실행됐죠. 함수가. 왜냐면 컬럼이 3개니까. 그래서 엑시스 0을 하니까 컬럼으로 넘어오는구나. 그 다음에 완전 동일하게 축만 바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로 해서 확인해 보시면, 자, 이번엔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거래 잔액이 총 3개가 몇 개가 나옵니까? 9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로우가 함수에 한 번씩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한번 출력해 줄 때가 함수가 한 번 실행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내가 이게 좀 헷갈리시면 프린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